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6회 민법 연습 2일 쟁점 정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취득시효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취득시효의 요건입니다. 자, 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0년간 점유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되죠. 자, 여기서 늘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은 기산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득시효가 기산점으로부터 20년이 흐르는데 취득시효 완성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과 그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의 법적 지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기산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기산점은 요건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멸시효에서의 기산점은 요건사실이지만은 취득시효에서의 기산점은 요건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록 그 점유라고 하는 거,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해야 되지만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현 시점으로부터 역산해서,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역산해서 20년간 점유하였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점유가 승계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점유가 승계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갑이 이렇게 점유해 오고 있고요. 원래 이제 을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갑이 점유를 개시한 시점부터 20년 이렇게 해서 이 시점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걸 주장하거나 또는 을이 20년 동안 점유한 걸 주장해서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을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취득시효를 완성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시점에서 주장을 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역산해서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은 을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의미가 있는 경우는 특히 이런 경우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은 갑이 15년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을이 이제 갑이 15년을 점유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을이 5년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요. 갑이 15년이 아니라 갑이 25년을 점유하고 있었고 을이 5년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한번 따져보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갑이 점유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겠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될 겁니다. 을 같은 경우에는 5년만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점유를 통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갑의 점유를 승계해서 합산해서 그래서 취득시효를 주장해야 되는데 근데 갑의 점유를 합산해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을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직접 자신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이미 갑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점유하고 있던 갑만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을은 점유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점유의 효과를 승계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을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요. 갑을 대위해서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을이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자신이 소유하는 이미 이 시점 이제 요 3년
5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 5년 정도 지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소급해서 20년간 점유하고 있다는 점. 20년간 점유니까 5년이니까 15년 정도가 기산점이 되겠네요. 이 20년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으면은 을은 자신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갑의 점유를 합산해서 주장하는 경우에는 갑이 점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그 기간 중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갑만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현재 시점으로부터 20년을 소급해서 점유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은 을이 자신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려면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하겠죠.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점유의 개시 시점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0년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고요. 이것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전 점유자의 점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지만은 이 경우에는 하자도 함께 하자도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라고 했었고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점유의 분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없고 피상속인이 점유한 때부터 그대로 점유 기간도 다 승계할 수밖에 없고 점유의 태양도 그대로 승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피상속인의 점유와 자신의 점유를 분리해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요건을 하는 거죠. 20년간 점유하면은 다 취득시효가 성립하게 되죠.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점도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 평온 공연성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20년간 점유해 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점유의 계속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뭐 A란 시점부터 A란 시점과 B란 시점에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은 그 중간 기간에도 점유가 계속되었다라는 점이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만 입증하게 되면 취득시효 요건은 다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물건에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소유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어쨌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다고 한다면은 소유물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되겠죠. 자신의 소유권이 입증이 됐으면 소유자이면 굳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인지 여부를 다투지 않고 비록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소유자인지 여부를 다투지 않고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안 돼요.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사행위 취소를 제기해서 승소하였지만 10년이 경과한 후에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채권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을이 되고 이 X가 을의 책임재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X에 대해서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매매계약이 사행위가 되는 거죠. 이 매매계약이 사행위가 돼서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 매매계약이 사행위가 돼서 취소가 되면 병명의의 등기가 말소가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사행위 취소의 효력은 비록 갑이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행위로 취소했다고 할지라도 사행위 취소의 효력은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상대적인 효력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행위가 취소됐다고 해서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행위가 취소되는 경우라도 여전히 병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행위 취소라고 하는 거는 그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가 결합된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설명할 때 사행위 취소하면은 사행 자체를 취소하는 형성의 소와 그 다음에 취소의 결과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이행의 소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결합된 형태, 그 형성의 소, 그러니까 사행위를 취소하는 것과
사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같이 병합돼서 청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지만은 이게 분리돼서 청구돼도 상관없는 겁니다. 따라서 갑이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행위로 취소한 다음에 취소하면서 바로 그 병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괜찮겠지만은 병명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10년이 경과한 후에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겁니다.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니까 병은 사행위로 취소됐긴 했지만은 내가 10년 동안 등기부취득시효 점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었고 10년 동안 점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사행위를 이유로 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병이. 왜 10년 동안 사행위를 취소해놓고서 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자, 이 경우에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병과 같은 사행위 수익자가 병은 이제 X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잖아요. 사행위로 취소됐다.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사행위로 취소됐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이제 그 갑과 을 사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을과 병 사이에서는 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병이 소유자로서 X라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취득시효에서의 점유를 보호한다. 사실상 상태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점유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병이라고 하는 수익자, 매수인이자 수익자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있다 할지라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사행위 취소이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수익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때 수익자의 점유는 취득시효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익자는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들 사행위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토지 점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해서 취득시효 요건이 갖춰지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되겠죠. 자, 그럴 때 소유자가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소유자는 타주 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점유는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은 그걸 추정을 번복할 수도 있겠죠. 소유자가 타주 점유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 즉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도록 입증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변사유로서는 매도인의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타주점유에 관한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미 했었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언제 타주점유의 입증이 성공한 것이냐, 즉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것이냐, 요걸 얘기했죠. 원래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자주점유인지는 점유의 권한과 여러 사정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외형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만약에 소유의 의사가 없어 보이는 권한을 매개로 해서 점유를 개시했다는 점이 인정이 되거나 또는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한 행동을 취하거나 소유자라면 취했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 즉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한을 바탕으로 해서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나 또는 소유자라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거나 소유자라면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예가 이제 아래 부분 쭉 나와 있죠. 근데 이 내용들은 이미 지난 시간에 점유를 공부하면서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악의의 무단점유 같은 경우에는 추정이 깨어지고
명의수탁자의 점유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명의수탁자로서 점유했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매도인의 점유 같은 경우에도 목적물을 넘겨줘야 되는 사람의 소유권을 넘겨줬으니까 목적물을 인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매도인이 점유를 하고 있을 때 그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개시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다라고 하는 점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등기 원인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점유로 전환하는 재량변, 그래서 이제 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다시 또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제 갑이 점유자이잖아요.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을이 뭘 하냐면은 타주점유임을 입증을 하게 됩니다. 즉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트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시 점유자인 갑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경우에 그러하냐,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했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을 하거나 점유를 이전해 준 자에게 자기에게는 소유의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표시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타주점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다시 자주점유로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점유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의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는 이제 자주점유로 바뀔 수 있는데 단순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라고 해서 즉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만 가지고는 소유자에 대해서 자신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소유자한테 표시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변 사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완성으로 해서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때 소유자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항변은 자주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폭력 또는 응비에 의한 점유이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근데 단순히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는 될 수 있지만은 평원 공연성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폭력이나 응비에 의한 점유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소유자가 소유물 반환 청구했다고 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점유하거나 몰래 점유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폭력 또는 응비의 점유라고 하는 그 점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가 중단되면은 20년 기간 동안 점유를 하지 못한 것이 되니까 그런 거니까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겠죠. 다만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점유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소유자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은 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취득시효 기간 중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처분하더라도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취득시효 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면은 새로운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점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유자 1인에 대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 자, 요건 여러분들 건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유자에게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 각각의 공유자에게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 철거와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그 공유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그 지분 범위 내에서 뭐 병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각자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공유자 1인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제 건물의 소유자들이 토지를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건물의 소유자들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그런데 공유자 1인에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은 해당 공유자에 대해서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절대적인 효력이 있어서 다른 공유자들한테도 미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들 보죠. 자, 소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지만은 점유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점유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시효이익의 포기의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 시효이익의 포기를 볼 수 없는가라고 하는 거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점유 부동산을 매도하여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과 이제 얘가 소유자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점유자인 겁니다. 근데 점유자가 이제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취득시효의 목적물인 X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를 하고 인도를 해줬다. 병에게 인도를 해줬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을은 점유를 상실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 인도를 해줬으니까 점유를 이제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을이 병한테 X라는 물건의 점유를 이전해 줬다는 것, 즉 인도해 줬다라고 해서 을이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당연히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효 이익의 인도한 것 자체가 시효 이익의 포기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매매계약에 청약을 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매매계약,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된 다음에는 점유자는 뭘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라고 주장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했다면은 그러면은 취득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긴 있겠죠. 근데 단순히 그 매매계약에 청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취득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때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됐다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불능이 되느냐? 소유자가 소유물을 처분한 경우, 이제 갑이 소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점유자인데, 자, 이 경우에 이제 병에게 X 부동산을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갑이 병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하겠죠. 그때 갑은 소유권을 병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더 이상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능의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가 된다면은, 그래서 무효가 된다면은 여전히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처분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죠.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병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갑이 소유권을 여전히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비록 갑이 병에게 X 부동산을 처분했다 할지라도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갑은 을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사회질성인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불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사회질성인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갑과 병 사이에, 즉 소유자가 제3자한테 처분했을 때 그 처분행위가 반사회질성의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능인데요. 취득시효 완성 전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요.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거예요?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만약 처분행위가 있었다면 그 처분행위는 당연히 그 처분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처분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처분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죠. 자, 근데 이 사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취득시효의 완성 시점이 어디냐가 중요한데, 취득시효 완성, 이제 이 취득시효 완성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이 완성 시점 전에 처분행위가 있었다. 이 완성 후에 처분행위가 있었다. 이거에 따라서 당사자의 지위가 달라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처분행위, 이제 가등기는 취득시효 완성 전에 있었고 본등기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처분행위가 어느 시점에 있었던 건가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가등기의 효력 부분을 설명을 했었죠. 자, 가등기의 기초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 시점으로 그러니까 순위는 올라가게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본등기 물권 변동의 효력이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되는 건 아닌 거죠. 여전히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전에 가등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본등기가 있었던 경우에는 물권 변동의 시점은 본등기가 있었던 시점에 있는 거니까 처분행위도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처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등기에 기초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 시점에 처분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소유자가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불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소유자가 불능이라고 하는 항변을 했지만은 소유자가 불능이라고 하는 항변, 즉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처분했다라고 하는 항변을 하더라도 소유자가 불능이라고 하는 항변을 할지라도 점유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점유자는 다시 네가 한 처분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거나 또는 네가 다시 소유권을 재취득하지 않았냐? 소유권을 재취득했으니까 너는 여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불능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불능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취득시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경우인 거죠.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갑이 소유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점유자입니다. 점유자인데 이제 이 소유자가 X가 이제 X가 이제 그 취득시 완성 당시에 소유자였어요. 근데 이제 소유자 갑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X를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더라도 더 이상 갑은 불능이 됐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절차를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 줄 수 없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사망한 다음에 정이라는 상속인이 갑을 상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은 뭐 상속 포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갑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불능이 돼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은 취득시효에 관련된 권리 의무를 정이 승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정이 병으로부터 다시 X를 취득했을 때, 뭐 다시 또
재구입했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무슨 뭐 이제 갑과 병과 정이 서로 뭐 속이고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정이 병으로부터 다시 X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정이 X를 취득했다면은 여전히 정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불능이 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됐다라고 했을 때도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서 2차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취득 시효 이제 갑이 소유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점유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그런데 이 시점에 취득 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갑이 병에게 X 부동산을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면은 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거니까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겠죠. 취득시효 완성 다음에 처분행위를 통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20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을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걸 이제 점유를 개시한 시점과 동일하게 봐주는 겁니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또 20년이 경과하면은 2차 취득시효, 즉 병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1차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시효 20년을 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소유자가 변동이 됐을 때는 그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20년간의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점유자는 두 번째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네, 다음으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느냐라는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이거는 사실 인정의 문제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에서 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알았을 수 있지 않냐라고 인정된 경우들도 있고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점유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이제 이런 경우죠. 이제 갑이 소유자이고 을이 점유자인데 소유자이고 을이 점유자입니다. 근데 소유자가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 갑의 채권자가 되겠죠. 이 저당권은 취득시효 완성된 후에 시효 완성 후에 설정되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 설정된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 후에 처분행위를 하면은 그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점유자는 저당권자한테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할 수 없죠. 즉 점유자는 저당권에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유자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점유자 취득시효가 완성된 당시에 점유자가 대신 대신 병한테 변제를 해서 저당권을 말소시킵니다. 저당권을 말소시킵니다. 이제 갑 대신에 변제를 해서 병의 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때 을이 갑에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이제 사무관리 규정에 근거해서 비용상환 청구권. 타인의 사무관리가 성립하게 되면은 그 사무관리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저당권에 부담이 있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할지라도 저당권에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권을 말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담을 없앤다라고 하기 때문에 을이 대신 갑 대신에 병한테 변제한다고 해서 그 변제한 금액을 갑한테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관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이 저당권을 말소해야 되는 의무, 저당권을 없애야 되는 의무를 갑의 사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은 이 저당권을 말소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내가 대신 관리해야 되는 건데, 이 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을 갑의 사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요것도 여러분들 이제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을의 명의로, 그러니까 점유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갑이 여전히 소유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갑은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을을 상대로 해서 그 이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도 이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동안에 소유자가 아니므로 갑이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만약에 을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소급표를 갖게 됩니다. 점유를 개시한 시점부터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였던 것으로 취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직 취득시효를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허용해버리면 나중에 뭐 다시 또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게 되면은 다 그 부당이득을 다시 또 반환 청구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면은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의 관계 이런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전후의 소유자의 처분행위가 효력이 어떤가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먼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기 전에 처분행위가 있었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제 여기 취득시효 완성 시점이라고 얘기하고요. 갑이 소유자, 그 다음 을이 점유자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시점 전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은 당연히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병이니까 병한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겠죠. 이제 만약에 이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은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취득시켜 준 것이 아니라 병한테 뭐 저당권을 설정시켜 줬다.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취득시효 완성 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거니까 만약에 나중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소유자로 되면은 이
설정받았던 저당권은 무효가 됩니다. 소급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소유자가 설정해준 저당권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다음에 병을 상대로 해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병을 상대로 해서 저당권 이제 말소의 동의 신청이나 그런 걸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병의 등기를 말소시키거나 또는 뭐 말소에 대한 동의서를 받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취득시 완성 전에 병 명의로 병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뭐 아니면 소유권이 취득된 경우, 그 사람들에게는 취득시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소유자가 처분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제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소유자가 뭐 소유권을 양도했거나 저당권을 설정했다면은,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처분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취득시효 완성 후에 처분행위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아까 이 내용도 봐야 되겠죠?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안에서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 줬을 경우에, 이제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을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병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직 그 을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동안에는 단순히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무효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갑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병의 저당권 설정 등기도 역시 그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설명을 했고요. 취득시 완성 후에 소유자가 한 처분행위는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다라는 설명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대상청구권입니다. 뭐 이행불능의 경우에 대상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것처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행불능 전에, 그러니까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제3자한테 처분행위를 했을 경우, 처분행위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등기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목적물을 처분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불능이 됐다고 해서 언제나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또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인데요. 등기부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이 무과실로 점유를 해야 되죠. 이때 선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몰랐다라고 하는 게 선의가 되겠죠. 자, 소유권이 없는 걸 알면서도 점유를 개시한 것이 이제 선의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러니까 점유에 대한 것이죠. 무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과실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과실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인의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과실이 이제 뭐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거니까 등기부 취득시효가 부정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유효할 필요가 없죠. 무효인 등기도 당연히 등기가 유효하면은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등기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형식상의 요건은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할 위반 등기라든지 또는 중복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등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설명입니다. 7번 설명인데요. 취득시효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청구 원인으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에서 이제 을이 점유자인 경우에 을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시효가 항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X 토지가 있고 Y 건물이 있는데 이 Y 건물은 을의 소유이고 X 토지는 갑의 소유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때 을의 자기가 이제 Y 건물의 소유자니까 이 토지 위에 토지를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다.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해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게 되면은 갑의 을에 대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가 기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취득시효가 항변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취득시효에 관련된 얘기들인데요. 점유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많이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설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죠.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쟁점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